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여러분들의 간에 두루 안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그곳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홍식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총명한 머리와 뛰어난 재주를 지녔으나 아직 세상 물정을 다 알지 못하는 젊음 탓에 가끔은 허세가 앞서고 자신감이 지나치곤 했지요. 아들아, 너는 아직 이 좁디좁은 우물 바깥으로 한번 발을 내디뎌 본 적도 없는 녀석이 어찌 그리 자만심부터 배워버렸다는 것이냐. 세상에는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는 또한 날아다니는 자가 있는 법이니라. 사내대정부로 태어나 호기롭고 패기를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것이 과하면 독이 되어 돌아오는 법.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를 본받아 조금 더 겸손을 배우거라. 아버님, 소자도 물론 그리하고 싶은 마음 굴뚝이오나 태어나기를 이리 총명하고 담대하게 태어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제게 주어진 이 커다란 기운을 억누르고 살기엔 제 그릇이 너무 큰 듯합니다. 홍식의 부모님 역시 이러한 아들의 성정을 죽이고자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제잘난 맛에 심취한 점디 젊은 혈기를 그 누가 억누를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아니 될 일이었던지라 그저 언젠가 제 스스로 깨닫는 날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두고 볼 뿐이었지요. 그렇게 마을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며 세상 무서운 것 없이 지내던 그에게도 어느덧 과거 시험을 치를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 장차 이 몸은 커다란 포부를 품고서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까지 가실 몸입니다. 통을 받아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는 하나 이 홍식의 앞길에 어디 실패라는 것이 있기나 하겠소이까? 어머니, 아버님, 소자 잘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고 계십시오. 한양에 가서 꼭 반드시 우리 집안의 가세를 일으킬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식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시험길에 나섰습니다. 그는 한양을 향하는 길에 오르며 가슴에 장원급제라는 목표를 가지고 발을 내딛었지요. 홍식이 가는 걸음걸음에 드넓은 세상을 향한 젊은 패기가 넘실거렸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과 들판을 지나며 그의 마음은 점차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며칠 밤낮으로 부지런히 길을 가던 홍식은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경기도 동쪽 외곽에 자리한 한 작은 마을에 다다랐지요. 지친 다리를 이끌고 인가 몇 채가 보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보자. 내 듣자 하니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에게는 묵어갈 수 있도록 방을 내어주는 것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다 하니 저 집들 중 하나에 오늘 밤을 의탁해보도록 해야겠구나. 그리 생각하고 힘차게 발을 놀린 홍식은 개중에서 집의 크기가 꽤 작아 보였지만 어쩐지 인심이 가득한 기운을 내뿜는 듯한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는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집의 대문을 두드렸답니다. 니시오? 소리를 듣고 마침 대문을 열고 나온 이는 성성한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올려 홍식의 행색을 살피고는 후덕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거 실례가 많습니다. 혹여나 이 댁에 하룻밤 묵어갈 수는 없겠습니까? 저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하고 있는 선비요인데 보시다시피 이리날이 저물어 더 이상 길을 재촉하기 어려울 듯 싶어 하룻밤 의탁을 양해받고자 이리 들르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시는 선비님이시군요. 허허, 이거 아주 잘 들어오셨소이다. 자, 어서 들어오시오. 장차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 나서시는 분께서 이리 험한 밤길을 가실 수는 없는 노릇이지. 사양 말고 우리 집에서 편히 묵었다가 가시오. 노인은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며 홍식을 안으로 안내했고 안방에서는 안주인으로 보이는 듯한 노파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겠소. 과거를 보러 가는 얼굴이 그리도 밝고 씩씩하니 필시 급제하여 큰일을 하실 상이시구려. 자, 어서 앉아 욕이라도 좀 하시지요. 노부부는 홍식을 안채로 들이며 극진히 대접해 주었지요.
홍식은 감사한 마음으로 노부부에게 예를 올리며 자신의 고향과 과거 시험에 대한 포부 등등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씩씩하게 이야기하는 홍식의 기세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지 노부부는 시종일관 웃음을 띠며 홍식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노파가 방안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기 얘야, 나그네 손님께 따뜻한 차 한 잔 더 내와주려무나. 네, 어머님. 노파의 부름에 안에서 앳된 목소리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새하얀 한복을 입은 한 여인이 고개를 조신하게 숙인 채 다과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홍식은 눈을 힐끔 움직여 그 여인을 보았는데 웬거려? 그녀의 미색이 참으로 고와 일찍이 자신의 고향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의 대단한 가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이 벌어지는 것도 모른 채 여인을 뚫어지게 보고 있으려니 여인도 홍식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몸가짐을 바로잡고는 목례를 하며 쏜살같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노인이 겸언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저 아이는 우리 집 며느리 되시겠소. 저래 보여도 어찌나 성품이 올곧고도 또한 똑부러지는지 우리 집 안에 아주 복덩어리가 들어왔지 뭐요. 나나 우리 부인이나 스라의 여식이 없었기에 참으로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지. 헌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안타깝기 그지없게도 혼례를 올린 그날 그만 하늘이 우리 아들을 풍토병으로 데려가시는 통에 저 불쌍한 것이 제대로 된 혼인 생활을 해보기도 전에 그만 청산과부가 되고 만 팔자라오. 아, 예, 이거 실례했습니다. 제가 공연이 좋지 않은 기억을 꺼내시게 해버린 것 같군요. 어허, 아니요, 아니요. 그것이 어디 선비님의 잘못이라 하겠소이까? 아무튼 우리 내외가 아주 저 아이만 보면 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아비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떠난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 부부를 보살펴주고 있는데 아직 창창하게 젊은 것이 저리 우리 집안에 묶여 꽃도 피우지 못하고 있으니 이 늙은이들이 그저 염치가 없을 뿐이지요. 그렇게 분위기가 숙연하게 흐르려던 찰나 노파가 손뼉을 딱 치더니 말했어요. 아차차, 내 정신 좀 봐, 선비님. 때마침 오늘은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뇌가에서 우리 조상님의 제사가 있는 통에 우리 내외는 그곳에 잠시 다녀와야 할 참이었습니다. 이거 귀한 객손이 집에 방문을 하였는데 집주인들이 이리 집을 비우게 되어 참으로 연목이 없군요. 그러자 노인이 손사래를 치며 말을 이었지요. 어이구 임자,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지를 않소. 우리 며느라기가 집에 있을 예정이니 아예 빈집도 아니올시다. 우리 집이 아쉽게도 손님만 따로 묵고 가실 손님방은 없는 좁디 좁은 집이지만 온돌이 뜨끈하게 들어오는 큰 방이 있으니 거기서 지내시면 되시겠구려. 저희가 나가면서 우리 며느리에게도 이야기해두겠소. 우리 며느리가 좀 어린 나이이나 속은 참으로 깊고 야무져서 손님 접대 하나는 잘 해줄 것이오. 허니 불편함 없도록 잘 보살펴 줄 테니 염려 놓으시오. 노부부는 홍식에게 거듭 미안함을 표하며 제사 준비를 위해 잠시 집을 비워야 하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홍식은 노부부의 따뜻한 인심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까 전 스쳐 지나간 며느리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염통에 누군가 바람이라도 불어넣은 듯 쿵쾅쿵쾅 힘차게 요동치고 있었지요. 노부부는 꽤나 오랜 시간 방 안에서 며느리와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내 외출 준비를 마치고는 밖으로 나와 홍식과 인사를 나눈 후 집을 나섰습니다. 아까 전 흰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던 며느리가 대문에 빗장을 걸고는 몸을 돌려 홍식과 마주 섰지요. 그녀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단아하고 기품 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줍은 듯 살짝 고개를 숙이며 홍식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손님. 이제부터는 제가 시부모님을 대신하여 손님을 모시게 되었사옵니다. 집안이 누추하고 저희 응대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모쪼록 편히 지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어딘가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홍식은 며느리의 고운 얼굴과 단정한 모습을 눈으로 담으며 자꾸만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별 말씀을요. 콧대 높던 자신의 그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홍식은 며느리 앞에서 연거푸 말을 더듬으며 그렇게 그녀의 안내를 받아 마루로 올라섰습니다. 이내 정성껏 차려진 저녁상까지 물리자 며느리는 홍식을 방으로 안내했지요. 방 안에는 깨끗하게 정돈된 이부자리 2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홍식이 슬그머니 며느리를 바라보자 며느리가 고개를 조아리며 얼굴을 붉히고는 말했어요. 남녀가 유별하나 안타깝게도 현재 저희 집에는 방이 2칸뿐이옵니다. 시부모님이 쓰시는 방이 너무도 누추하고 천정에서 물까지 새는지라 그곳에는 손님을 도저히 머무르게 하실 수 없다 하시고는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신 통에 어쩔 수 없이 이 방으로 모셨습니다. 이곳은 본디 저희 지아비가 떠난 이후로는 저 혼자 쓰는 방이었으나 하루 묵어 가시기에는 그럭저럭 나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허면 편히 쉬십시오. 손님께서 윗목에 펴둔 자리를 쓰시고 저는 아랫목에 눕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그리 말한 며느리는 윗목의 이부자리를 홍식에게 내어주며 다시 한번 꼼꼼히 정돈하는 것이었어요. 이윽고 아랫목에 자신의 이부자리 쪽으로 넘어가 이불을 덮고 들어가 버렸지요. 홍식은 젊고 아름다운 과부 며느리와 그것도 단둘이 한 방에 묵게 된 이 묘한 상황에 참을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어요. 선비로서 평생 남녀요별의 도리를 배우고 익혔건만 이처럼 예상치도 못하게 벌어진 때 아닌 상황에 머리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서서히 젊고 혈기 왕성한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순한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방이 2개뿐이라 한들 하룻밤을 묵어가는 손님과 한 방에서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 자다니 이것이 과연 손님을 접대한다는 명목의 순수한 의도뿐인 것인가 싶은 생각까지 닿고 있었으니까요. 그에게 꼬리표와도 같던 허세와 자신감은 때로는 그의 이성을 오만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결국 예의와 도리보다는 자신의 충동에 더 휘둘리는 때도 있었던 것이었지요. 어느덧 밤이 더욱 깊어지고 등불마저 꺼지자 방 안은 짙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용히 뱉는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고요함 속에서 홍식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랫목에 누운 며느리의 가녀린 숨소리가 새근새근 들려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혈기는 그의 이성을 점차 마비시키고 있었지요. 아무리 사정에 맞추어 생각해보려 해도 이것은 매우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로구나. 제 아무리 지나가는 객손에게 정을 베푸는 것이 친절이자 또한 사람된 도리라고는 하나 어찌 이리 자신의 아들과 혼인을 하여 과부가 된 젊은 며느리를 객손과 한 방에서 재울 수가 있다는 말이던가. 또한 시부모의 령이라 한들 그것을 따르는 과부 며느리의 마음 또한 딴 생각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터. 이는 필시 이 과부 역시도 나에게 음험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리라. 허니 외로움에 사무쳐 있을 젊디 젊은 한창 때의 과부에게 내정을 베푸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느냐는 말이지. 홍식은 이와 같은 생각으로 줄곧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잠든 척을 하며 조용히 아랫목을 향해 발을 뻗었지요. 홍식의 발끝이 며느리의 무릎에 살짝 닿자 그는 제 심장이 뛰는 아찔함을 느끼며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 반, 불안 반으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며느리는 그저 나긋나긋한 숨소리만 내뱉을 뿐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요. 이에 자신감을 얻은 홍식은 그녀 역시 분명 원하고 있다 생각하여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하게 발을 쑥 내밀어
그녀의 무릎 위쪽으로 훑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홍식이 상상하던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과부 며느리의 얼음장 같은 태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손님, 주무시지 않으시는군요. 그러자 홍식은 크게 당황하여 어설프게 잠꼬대를 하는 척하며 제 행동을 무마하려 했지요. 허흔, 산은 산이요. 또한 물은 물이로다. 그러나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하고 분명해졌습니다. 그 냉랭함이 몹시도 뾰족하여 흡사 어둠 속에서도 그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지요. 손님, 방금 하신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손님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손님은 장차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의 큰 일꾼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분 아니신지요? 백성을 다스리고 도리를 가르쳐야 할 분께서 어찌 이리 경망스러운 행동을 하십니까? 손님께서 혹시라도 저에게 허튼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이는 남녀유별과 예의범절을 저버리는 아주 큰 잘못입니다. 저와 우리 시부모님의 친절을 부디 곡해하지는 말아주시지요. 홍식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홍식의 가슴에 꽂혔으니까요. 평생 배우고 익혔다고 자부했던 선비의 도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선비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학문만 깊다고 선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륜과 예절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진정한 선비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불을 켰습니다. 환해진 방 안에서 그녀의 단아하지만 결연한 얼굴이 보였지요. 홍식은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손님께서 일개 아녀자인 저의 말을 깊이 새겨주시기로 마음먹고 또한 본인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신다면 저에게 회초리 하나를 가져다 주십시오. 손님의 이 경망스러운 마음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홍식은 민망함과 수치심, 그리고 며느리의 단호함에 압도되어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습관 같던 허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진심 어린 부끄러움만이 남았지요. 아, 알겠소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마당으로 나가 닭을 쫓을 때 쓰는 듯한 가는 회초리 하나를 찾아 며느리에게 가져왔어요. 며느리는 그 회초리를 받아들고 잠시 말없이 홍식의 발끝을 바라보았지요. 마치 자신에게 못된 일을 서슴지 않던 그 발바닥을 혼내야 된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홍식은 자신의 다리를 내밀었지요.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그의 발바닥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손님. 저는 그저 이 집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늘이 맺어준 지아비를 섬겼던 아내로서 제 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의 장래를 위해 선비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따끔한 회초리의 고통보다 며느리의 고든 기계와 그녀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홍식을 더욱 아프게 했지요. 며느리는 몇 대 더 회초리를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 아픔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의 부끄러움을 거울 삼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비의 도리를 잃지 말아주셔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녀의 꾸짖음은 홍식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답니다. 홍식은 며느리의 강단 있고 지혜로운 모습,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처음 품었던 허튼 마음은 수치심으로 변했지만 곧이어 그녀의 존재 자체에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묘한 이끌림과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회초리의 아픔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강렬하게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하나부터 10까지 옳은 말에 반박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못남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노부부가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홍식은 밤새 잠을 설쳤어요.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노부부를 맞았지요.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어젯밤 별일이 없었느냐 물었고,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차마 거짓을 고할 수는 없었기에 숨김없이 노부부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젯밤 손님께서 잠시 실수를 하셨사온데 부득이하게 서로의 뜻이 맞아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노부부는 며느리의 이야기에 놀라며 물었지요. 실수라니, 그것이 무슨 소리냐? 대체 무슨 실수였기에? 별다른 것이 아니오라. 그저 젊은 혈기에 잠시 본분을 잊으셨을 뿐이옵니다. 선비의 도리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끄러움을 깨닫게 해드린 것이 전부이지요. 손님께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셨으니 앞으로는 더욱 바르고 올곧은 길을 가실 것이옵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사실 조금 생각이 달랐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들과 혼인하여 행복한 혼인 생활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만 아들이 황천을 향했고, 그 덕에 집안에 갇혀 지내기만 했던 어질고 똑부러지던 며느리가 청산과부 신세까지 얻게 된 것이 너무도 딱했던 것이지요. 그 박복한 팔자에도 불구하고 저 창창한 나이에 자신들을 시부모랍시고 극진히 봉양하며 하루하루 젊음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차라리 이 집안의 주박에서 벗어나 다른 인연이라도 맺게 하려는 마음이 굴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아들은 이제 있고 새 출발을 하라 일렀음에도 이 쇠고집인 며느리는 도통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요. 결국 며느리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시부모는 때마침 우연찮게 자신의 집을 방문한 훤칠하고 인물 좋은 선비 홍식과 마주하게 되었고, 꾀를 낸답시고 자신의 며느리를 홍식의 방에 들여 밤사이 선비와 새로운 인연을 트게 만들 속셈이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대쪽 같은 며느리는 그것을 알 리가 없었고, 홍식과 인연의 물꼬를 틔우기는커녕 혼까지 냈다는 말을 들으니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외골수인 며느리가 참으로 현명하게 잘 대처했구나. 그 젊은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법이니 그 실수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저 선비님께서도 이를 통해 귀한 가르침을 얻으셨을 게야. 시아버지인 노인이 겸연쩍은 듯 자신의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한 사정까지는 알지 못했던 홍식은 그저 과부 며느리의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지요. 홍식이 살면서 이다지도 자신을 휘어잡은 여성이 또 있었던가요? 어젯밤의 수치심은 점차 며느리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홍식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노부부에게 정중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젯밤 저희 경망스러운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느님의 준엄한 가르침 덕분에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노부부는 괜찮다며 홍식을 다독였지요. 며느리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어요. 홍식은 과거 시험이 급하기도 했지만 어젯밤의 부끄러움과 며느리에게서 느낀 복잡한 감정 때문에 더 이상 머무르기 어려웠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겨 인사를 올리고는 그 집을 나섰지요. 대문을 나설 때까지도 그의 머릿속에는 과부 며느리의 단아한 얼굴과 단호했던 목소리, 그리고 다리에 남은 회초리의 얼얼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발끝을 간지럽히던 그녀의 무릎과 허벅지의 부드러운 감촉 또한 잊지 못했지요. 이후 부지런히 길을 재촉하던 홍식은 점심때가 되어 가까운 주막에 들러 쉬게 되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잠시 쉬고 있는데 주막을 들어설 때부터 자신에게 추파의 시선을 던지던 젊은 주모가 그에게 다가와 노골적으로 유혹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어머나 선비님, 어찌 그리 훤치하니 인물이 좋소? 내여서 주막을 경영하기가 오래인데 선비님만큼 훤한 분은 처음이오 그래.
주모는 술잔을 권하며 과한 치근덕거림을 이어갔어요. 과거의 홍식이었다면 젊은 여인의 유혹에 우쭐하며 어쩌면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을지도 몰랐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젊은 주모의 곁에 섞인 목소리보다 어젯밤 과부 며느리의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맴돌면서 주모의 말은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었어요. 선비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고 그 순간 홍식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젊은 주모의 유혹은 그에게 아무런 매력도 느끼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주모의 손길을 뿌리치며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거절했지요. 보시오 주모, 나는 지금 과거를 보러 가는 몸이라 그 신성한 마음을 흐트러뜨릴 생각은 추호도 없소이다. 허니 이만 길을 재촉하겠소. 아, 아니 선비님. 선비님? 등 뒤에서 애타게 자신을 부르는 주모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막을 나서며 홍식은 깨달았어요. 어젯밤 며느리의 가르침과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을 방탕함에서 구해냈다는 것을 말이지요. 만약 그녀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자신은 또다시 경망스러운 행동으로 선비의 명예를 더럽혔을 것이 뻔했습니다. 어쩌면 저 젊은 주모와 놀아나다 그의 서방에게 걸려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고 과거 시험을 치를 수조차 없는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허허, 세상에나. 이토록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 박힌 여인이 일찍이 있었던가. 이는 분명 하늘이 내 팔자를 고쳐주기 위해 인연을 내린 것이 분명하도다. 홍식이 그리 마음먹고 길을 재촉하는 동안 과부 며느리의 은혜라며 막연히 가지고 있던 감정은 점차 깊은 존경심과 잊혀지지 않는 그리움, 그리고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연모의 감정으로 발전하고 말았답니다. 과거 시험장에 도착한 홍식은 열심히 시험에 임했으나 결과는 보기 좋게 낙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홍식은 전혀 실망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과부 며느리의 고든 성품과 지혜를 마음속 스승으로 삼고 더욱 학문에 정진하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다리에 남았던 회초리의 아픔까지도 모두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 자신을 바로잡는 채찍이자 성장의 동력이 되어주는구나. 그는 밤늦도록 책을 읽으며 그녀의 가르침을 되새겼고 학문의 깊이를 더할수록 그녀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더욱 절감했습니다. 한 번 만났을 뿐인 인연의 여인에게 이다지도 깊은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신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다음번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며느리의 존재를 결코 잊지 않았고 언젠가 반드시 그녀를 다시 만나 자신의 변화된 모습과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간직했습니다. 홍식의 젊은 객기와 허세는 진작에 사라졌고 선비로서의 올곧음과 참된 마음가짐이 그의 내면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과부 며느리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피나는 노력으로 학문에 정진한 끝에 홍식은 마침내 이듬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는 영예를 안았지요. 그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졌고 수년 후 그는 마침내 강원 감사의 직에 올라 강원도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감사의 행렬이 강원도로 향하는 길, 홍식은 잠시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잊지 못했던 한 곳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망설임 없이 예전에 하룻밤 묵었던 경기도 동쪽의 작은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감사의 신분을 숨기고 조용히 그 옛집의 문 앞에 섰지요. 집은 수년 전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습 그대로 변함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기대와 떨림으로 가득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백발이 성성해진 노부부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느껴졌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한 인심이 가득했지요. 어르신, 안녕하시옵니까? 혹 몇 해 전 이 댁에서 하룻밤 묵어갔던 길손을 기억하시는지요?
노부부는 홍식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그때 그 선비님이 아니시오. 어허, 몰라보게 의젓해지셨구려. 노부부는 몰라보게 성장하고 변모한 홍식의 모습에 기뻐하며 그를 집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홍식은 노부부에게 지난 세월의 안부를 여쭙고 과거 급제하여 감사로 부임하게 된 소식을 전했지요. 노부부는 크게 기뻐하며 홍식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안에서 한 여인이 찻상을 들고 나왔어요. 바로 그때 그 과부 며느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단아함과 기품은 여전했지요. 홍식은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며느리 또한 예상치 못한 홍식의 방문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허세 많고 경망스러웠던 청년이 아닌 나라의 녹을 먹는 성숙하고 올곧은 관리의 모습으로 노부부와 며느리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몰라보게 변하셨군요. 그날의 치기 어린 젊은 선비는 이제 사라지신 듯합니다. 참으로 경축드리옵니다. 과부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홍식의 두 뺨이 석류빛이 되어 물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내온 며느리를 향해 그간 제 마음에 담고 있던 진심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시여, 수년 전 하룻밤 동안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가르침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의 부끄러움과 아픔은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저를 바로잡는 등불이 되었지요. 당신의 고든 성품과 지혜는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홍식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용기 내어 마음에 품어왔던 가장 깊은 곳에 진심을 꺼내 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대를 향한 존경심은 어느덧 깊은 연모의 마음이 되었지요. 저는 비록 부족한 사람이었으나 당신의 가르침으로 인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혼인하여 저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홍식의 예상치 못한 진심 어린 고백에 며느리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수절과부라는 자신의 신분으로 망설임이 앞섰지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노부부가 반색하며 손뼉을 쳤지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채복을 만나게 되었구나. 그때 그 회초리가 이런 귀한 인연을 맺어줄 줄은 누가 알았겠느냐. 얘야, 우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단다. 우리는 오히려 내가 그 어여쁘고 창창한 젊음을 우리 때문에 낭비하는 것이 못내 가슴에 걸려왔던 터. 이리 좋은 인연이 생기는 것을 어찌 마다하겠느냐. 이 선비님께서 우리 며느리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 아가, 너의 마음이 향하는 대로 하려무나. 노부부는 딸처럼 아끼던 며느리의 행복을 빌며 두 사람의 연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며느리는 노부부의 따뜻한 지지와 홍식의 진심 앞에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리며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들어 홍식을 바라보며 나직이 답했습니다. 손님의, 아니, 감사나리의 그 간절한 마음에 저 역시 감복했습니다. 저 같은 몸이 어찌 감사나리의 배필이 되겠사옵니까마는 나리의 그 진심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부모님께서 이리도 저희 앞길을 염려해 주시니 차마 그 뜻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긍정의 대답에 홍식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허나 제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이제 노쇠하시어 제가 보살피지 않으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신 나이십니다. 부디 감사님께 청컨대 감사님의 반려가 되어서도 제가 시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허해 주십시오. 이것만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오. 당연한 말씀이오.
당신 같은 귀인을 내게 점지해 주신 분이신데 내게도 부모님이나 진배 없으신 분들이요. 그대의 청대로 하시오. 그리하여 홍식과 과부 며느리는 노부부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인하여 아름드리 한 쌍의 원앙 같은 부부가 되었지요. 홍식은 아내인 며느리의 지혜와 내조에 평생 감사하며 올곧은 관리로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청렴함과 지혜로운 통치에 감탄했고 그는 언제나 아내의 현명한 조언을 귀담아 들었지요. 며느리 또한 강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남편의 곁에서 현명한 아내로서 내조하며 서로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후후 임자, 오늘 밤도 혹시 내 발바닥을 회초리로 때려 내 정신을 다잡아 주실 생각은 없으시오? 서방님, 채통을 지키지 못하시고 이 어찌 남세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서방님께서는 그런 훈육 같은 것은 필요 없으신 늠름하신 사내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회초리를 들어 우리 임자의 정신을 한번 다잡아드려도 되겠소이까? 정말 못 말리신다니까. 참으로 이 아내에게 회초리를 드셔야만 마음이 풀리시겠사옵니까? 허기인, 우리 임자는 너무 완벽한 사람이라 그것이 탈이오. 허. 두 사람이 기거하는 방에서는 밤마다 웃음꽃이 피어오르며 합궁의 가락이 널리 퍼져나왔으니 두 사람은 그녀의 시부모를 성심으로 봉양하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오래오래 지켜나가게 되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